네, 안녕하세요. 오늘 9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 서강 한국어 사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8주차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원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읽기, 듣기, 말하기 부분을 조금 더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배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 좀 쉽겠지만 컴퓨터를 다루기 어렵다면 이번 숙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주 1차 시에는 이 교재와 관련된 숙제를 낼 거고요. 2차 시에는 이 교재와 관련되어 있지만 교재가 아닌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차 시 수업 내용은 PPT 작성 방법과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9주차 1차 시 서강 한국어 읽고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사자성어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인데요.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문을 사용합니다. 한문은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입니다. 뜻 글자란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자성어를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만약에 우리가 대면 수업, 오프라인 수업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수업이라면 아마 이 문제를 시험에 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아마 기말고사 때는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수업 때 꼭 이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자성어와 뜻을 함께 외웠으면 좋겠지만 문장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낼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이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는 뭐예요? 세옹지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자성어만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현의 의미를 추측해 보십시오. 세옹지마, 선배, 너 무슨 고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얼마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선배, 힘내. 반드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세옹지마, 세옹지마의 의미는 글씨를 이제 예쁘게 써달라고 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네, 네, 나쁜 일도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희비,
좋고 슬픔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 이게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흥차사는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의점에 간 애가 왜 이렇게 안 와? 함흥차사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떠난 사람이 네, 사람이 시간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을 때 네, 함흥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것과 관련된 예들이 있어요. 이 세옹지마 봅시다. 옛날에 중국에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요. 이 노인이 그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간 거죠, 집을.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해 줬어요. 어떻게 말이 나갔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뭐, 모릅니다. 또 이 말 나간 게, 말이 도망간 게 나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후 도망간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말 한 마리 더하기 한 마리, 두 마리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축하를 해줬어요. 정말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한 마리 공짜로 얻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타다가 노인의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변방에, 그러니까 시골에 있던 노인이 어, 말이라는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겪게 됐다라는 의미인데요. 통틀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인생이 세옹지마와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의 안 좋은 점은 제일 안 좋은 점 저한테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그 화상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녹화 수업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이렇게 녹화 수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찌됐든 다시 제가 매주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때 과제를 제때 안 올릴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온라인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특히 때를 맞춰서 수업을 듣는 게 네,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요. 네, 편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그쵸? 네. 저한테 여러분은 외국인이잖아요. 그쵸?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어 수업은 외국인과 많이 만날수록 더 좋아요. 그런 점에서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한국어 실력을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이런 걸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함흥차사 볼까요?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왕이에요. 이성계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한 8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성계는 그 큰아들을 상당히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죠. 근데 사실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노력했고 가장 많이 성과를 얻었던 사람은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정몽주라고 아시나요? 네. 이 정몽주는 고려시대 조선 고려 다음이 조선이거든요. 이 고려시대의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병몽주와 사육신이 없었다면, 사육신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다면 조선 건국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방언이 했죠. 하지만 태조 이성계 조선의 첫 번째 왕은 자신의 5번째 아들 방언보다 첫 번째 아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왕위를 넘겨줬죠.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왕위를 계속 지속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을 왕위로 물려줬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방언이가 화가 났어요. 아니, 조선을 건국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여요. 그걸 보고 태조 이성계는 방언을 더 싫어하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이 모두 날 도왔지만 나는 방석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말도 안 돼.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넘기다가 자기한테 그 왕위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동생을 죽이기로 하죠. 어젯밤에 큰일이 났대. 방언이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됐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성계는 방언에게 왕위를 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이성계가 없는 그 자리에 방언이 왕이 되긴 하였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방언은 자신의 왕위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성계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은 이성계가 있는 함흥에 신하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성계는 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었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성계는 활을 정말로 잘 썼어요. 잘 쐈어요. 그래서 함흥에 오는 이방원의 신하들을 보고 먼 곳에서 화살을 날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함흥으로 보낸 신하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함흥차사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죠. 왜냐하면 함흥으로 신하를 보내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졌을까요? 이방원이 왕이 됐을까요?
네, 이방원이 왕이 됐습니다. 역사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이방원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함흥으로 가거든요. 이성계는 이방원을 용서했을까요? 그래서? 아니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이방원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화를 들어서 자신의 아들인 이방원의 가슴을 향해서 쐈죠. 하지만 명중되지 못했어요. 이성계가 그걸 보고 왕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그래, 너가 내 화살을 피한 거 보니 너는 그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결국엔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원의 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인 세종대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옹지마 봅시다. 이 이야기의 순서를 한번 절차대로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도망갔다.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말이 도망갔고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타다가 할아버지의 아들이 다리를 다치게 되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화의 순서 내용을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화의 순서 내용 어떻게 되나요? 네, 처음에 방원이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나요?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는 화가 나서 함흥으로 떠났다. 니은이겠죠. 그 다음에 방원은 아버지의 화를 풀기 위해서 그 함흥으로 사람을 보내지만 태조 이성계는 모두 다 죽이고 말죠.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세옹지마는 어떤 의미예요? 여기에서 골라주세요. 답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세요. 1번이나 2번이라고 하지 않고 문장을 그냥 써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흥차사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주차 1차식 숙제는 첫 번째로 세옹지마의 뜻을 쓰는 겁니다. 세옹지마와 함흥차사의 뜻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말 인용하기.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게 그 때에 맞춰서 거기가 문을 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마트와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는 수요일이나 일요일 날 문이 닫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갔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런 자기가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낭패를 봤을 때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는 의미는 원래 해야 되는 그 본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부수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봐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때요? 쓸데없는데 더 시간과 노력을 사용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이롭게도 하지만 해롭게도 하는 것, 나쁘게도 하는 걸 병 주고 약 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은 죽 먹기는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때 같은 말로 누워서 떡 먹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은 싼 줄 알고 샀는데 그 싼 게 효용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큼 그 값어치를 한다라는 게 싼 게 비지떡입니다. 제 눈의 안경은 자기 눈에만 좋게 보이는 거를 제 눈의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볼까요? 인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연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다는 라는 말은 앞에 인용구가 있어요. 인용구가 있고 이거를 설명할 때 뭐뭐다는 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보겠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라는 의미는 인생이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라는 거겠죠. 인생은 세옹지마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뭉차사는 뭐예요? 하뭉차사라는 말의 뜻은 뭔가요? 여기 어디 있을까요? 네, 어디에 가면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다 라는 의미이다 라는 거겠죠. 나머지 요거 있는 부분 한번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날이 장날이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어디 갔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쁘게 써달라고 얘기해서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여러분들이 고르는 건데요.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네,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써볼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네, 어느 장소에 갔다가 우연히 어떤 일과 겹쳐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뭐뭐다라는
왜 안 되죠? 이거 좀 안 되네요. 네. 뭐뭐다 여기서 나오는 뭐뭐다라는 말은 지금 좀 안 되고 있는데 아이고 미치. 네. 뭐뭐다라는 말은 네. 뭐뭐다라는 요거는 인용할 때 쓰이는 부분이겠죠. 그죠? 이루지 못했다 라는 의미이다. 요 두 문법을 사용해서 뒤에 있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병주고 약주다, 식은 죽 먹기다, 싼 게 비지떡이다, 제 눈에 안경이다 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네, 문장을 만들어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 뭐 있죠? 그죠? 앞에 있는 거 71페이지 세용지마 뜻, 그 다음에 하뭉차사 뜻,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73쪽에 나오는 거 뭐뭐 다는 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부터 제 눈에 안경이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글짓기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네. 요거 문장 만드는 거 숙제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74쪽 문제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까요? 네, 다시 책으로 돌아오도록. 엄마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마야라니,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책이 있으니까 책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봅시다. 민수 씨가 그런 여자와 결혼할 줄 몰랐어요. 친구들은 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또 자기는 그렇게 예쁜 여자를 세상에서 본 적이 없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못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뭘까요? 제 눈에 안경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 맞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요 문제를 네. 2번, 3번, 4번, 5번 A 다 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속담도 써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답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제와 답을 다 쓰셔야 됩니다. 74쪽도 그 숙제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어디에다 올리시면 되냐면 평택대학교 네, 한국어 이해 교육 듣기론 들어가시면 과제란 여기 있습니다. 읽고 말하기 숙제에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몇 개 있었어요? 우리 숙제 네, 3개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몇 페이지? 네, 71페이지 네, 세용지마 하뭉차사
뜻쓰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3쪽 가는 날이부터 제 눈에 안경이다까지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뭐뭐는 다는 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74쪽 다 부분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문제와 답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구주차 읽고 말하기는 네, 요 숙제까지 해당입니다. 그럼 구주차 2 쓰고 말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시청해 주세요.